난 말이지. 그것도 안 되니까. 그 활용 문제를 먼저 할 건데 1차 부등식에서의 활용. 숙제는 쌤 3장 반에 유제 3문제에 그럼 너무 적잖아. 맞아요. 그래서 1, 2, 3단원의 그 인수분해까지의 목소수 전까지의 오답 포인트거든. 그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문제들, 그런 중요 문제들 위주로 거의 다 상난이도기는 다시 한번 봐보자라는 의미로. 총 몇 문제야 되게? 맨 뒤에 번호 써있네 있지. 18문제네요 18문제네 이렇게까지 하면 화요일까지 충분히 할 수 있지. 쌤 3장밖에 안 낸다고. 아 3장도 아닌 것 같은데 몇 장이지? 뭐 엄청 적어 쌤이. 쌤이 정말 적으니까 꼭 한번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한 장 반이네. 쌤 한 장 반에 이 정도면은 진짜 천사 아니에요? 천사 한 장 반. 숙제가 한 장 반이라 원래 4장 반 5장씩 내주다가. 맞아요? 자 그러면은 뭘 할 거냐? 활용을 해야 돼. 이 14단원이 뭐였죠? 1차 부등식이었죠. 1차 부등식에서 활용을 할 건데, 첫 번째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하면은 그 저번 시간에 2번 네모였나 1번 네모였나 끝냈던 게 하나만 했었던 것 같은데 몇 번 네모였니? 저번 시간에 기억 안 나? 그냥 2번이라고 할게. 그냥 알겠지? 2번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활용 3번인 것 같아 내 기억은. 자 3번 활용에 대해서 해볼게. 활용. 자 활용 문제에서는 그냥 식 잘 두고 부등식 세워서 풀면 돼. 연립부등식을 잘 세워서 풀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잘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 대체적으로 웬만한 활용 문제들 미지수 x로 두고 그냥 풀면 되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도 했어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대로 하면 되지. 중학교 2학년 1학기 부등식 파트 활용 문제 어려운 난이도 문제 막 문장제 문제라고 하면서 막 엄청 길게 나오잖아. 똑같아. x로 두고 풀면 되는데 이 중요 문제 중에서는 의자 문제가 있어요. 의자 또는 텐트 문제가 있어요. 의자 문제. 자, 이 의자 문제를 잘 풀어야 돼. 이 의자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이게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쌤이 이렇게 개념으로 또 알려주는 건데, 자, 의자 문제는 이 빈 의자를 어떻게 하는 거가 중요한 걸까? 빈 의자. 빈 의자 문제야. 빈 의자 문제. 자, 이런 문제예요. 학생이 30 몇 명이 있어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몰라요. X명이 있어요. X명이 있는데 내가 의자에 개수가 있어. 의자의 개수가 있는데 그 의자에 5명씩 앉혔어. 내가 5명씩 앉히니까 학생 수가 맨 마지막에는 이제 10개 의자를 썼다. 이런 식이야. 이런 식. 뭔 소리인지 이해했니? 봐봐. 의자가 8개가 있을 때는 3명씩 앉혔더니까 20 몇 명이 남았대. 학생이 24명이 남았대. 그러면 이제 뭐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이해했어요?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의자가 10개, 5명씩 앉혔대. 이번에 5명씩 앉혔다니까 맨 마지막 의자가 10개가 총 쓰였고 맨 마지막 의자에 2명이 앉아 있었다. 근데 몇 명이 앉아 있을지 몰라. 2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3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4명이 앉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학생의 수를 우리가 이걸 잘 계산을 해, 잘 식을 세워줘야 되거든. 자,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 예시를 한번 일단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줄 건데, 예시가 보통 이런 예시라는 거야. 내가 이 말로 표현을 하니까 내가 좀 말을 못하겠네 이거는. 그러니까 의자에 4명씩 앉으면 4명씩 앉는데 4명씩 앉는 경우에는 10명이 남는데 학생이. 근데 5명씩 앉으면은
의자가 7개 남는데. 이해지? 의자가 7개 남는데. 괜찮아? 이런 문제들. 자, 이 의자 문제는 의자의 수를 x로 둬서 문제를 푼단 말이야. 알겠지? 의자의 수를 x로 둬서 문제를 풀어. 자, 이 7개가 남으면은 마지막 의자를 신경을 써줘야 된다. 마지막 의자의 학생 수를 마지막 의자에 앉는 학생 수를 신경을 써야 돼. 얘들아, 잘 봐. 정말 중요해. 마지막 의자에 앉는 학생 수. 보통 의자를 x로 둬요. 항상 의자를 x로 둬. 이럴 때 이제 의자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개수의 범위는 이렇게 물어봐. 개수의 범위는 이해했어요? 자, 부등식이니까 범위로 정답이 나오겠지. 아, 이게 너무 짧아서 글씨가 안 써진다. 유유, 슬프다. 자, 이걸로 할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학생 수가 몇 명이야? 숨이 막히는데. 학생 수가 몇 명이야? 학생 수 몇 명이야? 이렇게 리모컨 몇 명이야? 의자에 4명씩 앉는데 10명 남는데 첫 번째 거 보고 학생 수를 써야 돼. 그렇지. 뭐라고? 의자의 개수를 x라고 할 거야. 이거를 이게 x 개면은 학생 수는 4가 아니라 4x 맞지? 의자가 x개니까 4명씩 4x 더하기 10 이렇게 적어요. 학생 수. 이해했어요? 괜찮아? 이 명수가 있는데 잘 봐. 의자에 5명씩 앉지. 맞아? 의자의 개수가 지금 x개면 5x지. 5x 5명씩 앉으면은. 근데 의자가 7개 남아. 다 채워준 게 아니야. 그러면은 의자의 개수 앉힌 개수 x 빼기 7을 5라고 곱해야겠지. 이해했어요? 7개의 의자가 남으니까 맞았냐? 아니야. x 빼기 8을 5라고 곱해야 돼. 의자가 7개 남으면은 8 x 빼기 8을 5라고 곱해야 돼. 8. 자, 어렵다 얘들아. 어렵다. 의자가 지금 x개가 있어요. x개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의자가 x가 있는데 여기에 5명씩 이렇게 앉는 거야. 5명씩. 보여? 하나, 둘, 셋, 넷, 5. 5명. 여기도 5명이 앉아요. 근데 마지막 의자에 우리가 몇 명이 앉을지 모르는 거야. 응? 그리고 의자가 7개가 남는 거야. 이렇게 빈 의자가 7개가 있어요. 또 여기 몇 개의 의자? 7개가 비어 있는 거지. 괜찮아? 그 전에 여기는 채워져 있겠지, 학생이. 근데 여기에 다 채워져야 된다는 말이 없잖아. 모든 학생이 다 있어야 된다는 말 없잖아. 하연아, 그런 말 없지? 그런 말이 없어. 여기 1명이 있을 수도 있고 2명이 있을 수도 있어. 5명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 의자에. 이해했어?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끌게. 자, 마지막 의자에 여기에 5명이 다 꽉 차 있을 수도 있지만은 1명이 있을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근데 아무도 없을 수는 없어. 여기 아무도 없으면 빈 의자가 몇 개 돼버려? 8개 돼버려. 그러면 안 되겠지. 문제에서 빈 의자 7개라고 했으니까. 하연 이해했어? 이해했어? 진짜로? 이게 헷갈리면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풀어. 얘들아, 문제를 풀 때 식을 세우는 게 바로 안 세워지는. 학생의 수가 고정이 돼 있는데 이 고정된 수는 4x 더하기 10이야. 이 4x 더하기 10이 뭐보다는 작아야 되냐면은 뭐보다는 크고 제일 적을 때는 여기 1명만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뒤에서 8번째 의자에 마지막 1명만 앉아있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5명씩 8개를 제외한 의자는 다 5명씩 앉아. 근데 마지막 의자 여기에 1명만 앉아있는 거지. 괜찮아? 근데 뭐보다 커야 돼?
다섯 5에다가 x 마이너스 8 플러스 5까지는 짜가야지. 여기에 5명이 다 앉아있는 경우. 이해했어요? 여기가 여기까지가 여기 8개잖아.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8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 마이너스 8개예요. 이 전까지는 5명씩 꽉 채워 앉았어. 마지막 의자 말고 뒤에서 8번째 의자라고 할게. 이 문제가 되는 이 의자를 다 채워 앉으면은 5 곱하기 x 마이너스 8 플러스 5겠지.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이고. 이렇게 식을 세워야 돼. 이해했어? 괜찮아? 이해했어? 근데 그 뒤에 5x 마이너스 8 플러스 5를 그냥 5x 마이너스 7이라고 써도 상관없지. 상관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내가 이렇게 쓴 거야. 이 8번째 의자 있잖아. 8번째 의자. 이 의자의 진짜 중요한 의자. 8번째 의자가 최소 몇 명이 앉아야 돼? 1명. 최대 몇 명? 5명. 그래서 이 1이랑 5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야. 괜찮아? 앉아야 돼. 그래서 1이랑 5라는 숫자가 오는 거야. 7개를 제외한 게 아니라 7개가 남다 해서 8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의자가 5명씩 앉는 거고, 여기에 마지막 의자는 1명이 앉을지 5명이 앉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부등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 이제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굳이 안 할게. 이건 이제 계산 전개하시고 왼쪽 푸시고요, 오른쪽 풀고 연립하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괜찮아? 그렇게 풀면은 x가 45 이상 49 미만이 나온대. 45 이상 49 이하. 오케이? 45 이상 49 이하가 나오네.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지? 그러니까 이 의자의 개수의 범위가 나오는 거. 45개, 46개, 47개, 48개, 49개. 괜찮아? 진짜 할 수 있겠어? 숙제도 있어요. 연습 문제도 있고 정석이도 있어. 이 문제는 알겠어? 연습 문제, 셀에도 정석이도 있어. 자, 그러면 활용 문제는 이거 하나만 솔직히 잘 알면 되고, 이 의자 또는 텐트 이렇게 나오는데, 오케이? 이 마지막 의자를 신경을 써줘야 돼요. 어디에? 마지막 의자. 여기 마지막 의자. 최소 1명에서 최대 다 앉기. 오케이?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절대값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절대값 부등식 4번. 절대값 ax 더하기 b c 이거를 풀 거야. 어떻게 풀게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얘들아 하는 방법을 잘 봐. 알겠어? 절대값이 크다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푸는 거야. 마이너스 c보다 큰 거지. ax 더하기 b가 c보다는 작고,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 등호가 다 들어가겠지. 이해했어요? 자,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될까? 우리가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대. 이게 뭔 뜻이야?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누구누구지? 3이 1만 되는 게 아니라 마3 마이 마1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되는 거야. 마3 마이 마1 0 1 2 3 이렇게. 이 사이가 다 돼야 돼. 괜찮아요? 절대적인 값이 작은 거니까 이렇게 모아지는 범위가 된다는 거야. 이게 얘들아 작다라고 하면은 모아지는 범위가 되는 거야. 모아지는 범위. 이거의 해는 마이너스 3부터 x가 3까지니까. 자, 근데 여기에 x가 들어간 게 아니라 ax 더하기 b가 들어갔다며. 그러면 여기 ax 더하기 b 쓰면 되는 거야. 단순히 마이너스 c부터 c까지.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어려운 거 아니지? 이렇게 모아지는 범위가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된다고? 모아진다. 모아짐.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절대값 2x-1이 5보다 작대. 어떻게 푼다고? 뭐 2x-1이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5보다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고. 그렇지.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풀면 돼? 양변에 1 더하고 2로 나누면 돼요. 1 더해줘요.
6 마이너스 4 2로 나눠져요. 이렇게 해서 정답을 내면 되는 거지. 어려워 안 어려워? 별로 어렵지 않죠? 괜찮아요? 괜찮아? 이거를 그래프로도 그릴 수 있어야 되더라. 그래프로 그릴 줄 알아야 돼. 이거까지 가져야지 수학을 잘하는 거야. 이 부등식 파트는요, 그래프를 그리면은 잘 풀리고 빨리 풀 수 있어, 문제를. 그래프를.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자, y는 절대값 x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5번 네모까지 하고 할게. 자, 5번 네모가 절대값 ax 더하기 b가 당연히 c보다 크다는 걸 할 거야, 이거는. 얘는 어떻게 되니? 얘가 모아진다의 반대말이 뭐지? 모아진다의 반대말이 벌어지야 돼. 욕한 거 아니야, 벌어지다. 이렇게. 욕한 거 아니야, 벌어진다고. 이해했어요? 자, 벌어짐, 발음 조심. 자, 얘를 C로 기준으로 나눠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AX 더하기 B보다, 자, 빨간 색깔로. AX 더하기 B보다 C가 크고, 또는 AX 더하기 B가 마이너스 C보다 작다. 이렇게 벌어진다. 괜찮아요? 자, 왜 이렇게 될까? 어렵지 않지. 또 내가 예시를 들어주면 누구로? 3으로 예시를 들어줄게. 제일 만만한 게 3. 자,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이게 뭔 말일까? 누가 되겠어? x에 4, 5, 6, 7, 8, 9, 10 다 되지? 4 절대값 씌워봤자 4니까 5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되니? 마이너스 4 되지. 마이너스 4 절대값 씌우면 4고, 마이너스 5 절대값 씌우면 5고, 마이너스 6 절대값 씌우면 6이고 다 3보다 크네? 아, 여기 있는 애들은 x에는 4, 5, 6, 7, 8, 9, 10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렇게 계속 작아진 애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거의 래퍼야? 진짜 이렇게 너무 많이 말해? 그래서 x가 3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로 정답이 나온다. 두 가지의 범위. 괜찮아요? 수직선상으로 나타내주면 어떤 느낌? 어떤 느낌? 이런 느낌. 마3, 3 이렇게.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이런 느낌. 또는 여기 범위가 다 해당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누구를 또 풀어줄 거야? 이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3 2 예를 들어서 5보다 이렇게 5를 했네? 그러면 나 4보다 이렇게 할게. 괜찮아?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풀어줄게. 풀어주면은 일단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를 니들 마음대로 붙여도 돼. 오케이? 이 절대값 2x 빼기 3이랑 같아. 얘는 이렇게 먼저 바꿔줘. 괜찮? 이렇게 먼저 바꿔줘.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2x 빼기 3이 4보다 그냥 크다. 이거 하나 풀고, 반대로는 여기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수 있잖아. 이 절대값 아니 2x 빼기 3이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쓰시고 전체에 3을 더해줘. 여기 7 돼. 얘는 마이너스 1 돼. 그거를 2로 나눠줘. 여기는 7 돼. 2로 나눠줘. 2분의 7 또는 이렇게 정답을 내면 되는 거야. 우왕 거의 붙여서 썼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어려운 거 아니야. 벌어지게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마이너스 10보다 작다 해주면 된다. 어렵지 않지? 자, 이제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가르쳐줄 거야. 절대값 함수를 알아야 돼. y는 절대값 x. y는 절대값 x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바로 어떻게 생겼다? 이 V자 모양이 나온다. V자, VV 이렇게. 원래 y는 x가 어떻게 생겼어? 원래 y는 x는 어떻게 생겼니? 얘는 이렇게 생겼지, 여기. 근데 여기에서 전체 절대값을 씌웠다는 거는 x축 아래에 있는 거를 위로 이렇게 접어 올렸다는 거야. 맞아요? 지금 맞아? 맞아? 이렇게 올리니까 무슨 모양이 된다고? V라인 됐잖아, 쌤처럼. 귀엽고, 오케이? 자, V라인 됐어요, 이렇게. 여기다 마이너스 절대값 x를 이렇게 딱 취해버리면 이렇게 V자가 된다는 거야. 1 넣어봐, 1이지. 2 넣어봐, 2야. 근데 마이너스 1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이지. 마이너스 2 넣으면 몇이야? 2지.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 거 괜찮아? 이해했어? 자, 엄청 중요한 함수야.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괜찮아?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또 U가 어떻게 생겼는데? U가 어떻게 생겼는데? 두 번째로는 Y는 절대값 3x-1 어떻게 생겼겠니? 기울기가 3이 돼야 돼. 기울기가 3이고 이게 3x-1에서 꺾여 올라가는 거야. 3x-1에서 3x-1 여기 3분의 1이겠지. 아 예를 들어서 알았어. 이렇게 바꿀래. 괜찮아? 2에서 원래는 이런 녀석이었어. 기울기가 3. 괜찮아? 근데 얘를 V라인으로 만들어줘. V라인으로. V라인. 상형수를 시켜줘. 이렇게. V라인. 괜찮아? 그러면은 기울기가 3인 직선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3x-6을 아래 부분을 위로 올린다. 괜찮아?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y는 3절대값 x라는 게 있거든. 3절대값 x.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나오는 게 3절대값 x. 얘를 오른쪽으로 두 칸 평행 이동시켰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한 거지.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오른쪽으로 두 칸 평행 이동시켰다. 그러니까 이차함수처럼 생각을 해. 이차함수처럼. 이차함수 y는 3x제곱이랑 3x-2의 제곱의 차이. 꼭지점이 2,0 오른쪽으로 2 평행 이동됐다. 괜찮아요? 절대값이랑 이차함수는 모양이 비슷비슷해. 근데 이 절대값은 일단 기본적으로 1차 함수니까 직선으로 나타나는 거고 곡선이 아니라. 알겠지? 괜찮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 정말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 그림을 이해를 했으면은 한 가지만 더 해보자. y는 우리가 3 할래. -3 x-2 플러스 5를 한번 해볼 거야. 알겠어? 그럼 얘는 2차 함수처럼 생각을 해봐. 2차 함수처럼 2,5를 찍어봐. 2,5를 찍어요. 찍었어? 근데 이 최고차 계수가 음수지. 2차 함수 그리면 이렇게 볼록하게 그리겠지. 근데 얘를 V로 그리면 돼. V! 괜찮아? 근데 0을 넣었을 때 6 더하기 5야. 6 더하기 5가 아니라 마이너스 6 더하기 5지. 마이너스 6 더하기 5야. 0 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지. 이렇게. 대칭적이고 항상. 이해했어요? 이런 모양이 나온다. 2차 함수처럼.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지? 자, 어떨 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풀 때도 사실 굳이 절대값 x가 3보다 작대. 그럼 y는 3을 그어봐. y는 3을 그었을 때 여기가 3이지. 3보다 작은 부분을 색칠을 해봐. 3보다 작은 부분이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구멍을 색칠해주고 구멍 색칠해주고 여기 마이너스 3이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인 거야. 이렇게 3보다 작은 부분일 때의 x.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값 x가 3보다 크네? 그럼 여기 이쪽 흰색 부분이네. 흰색 부분. 이해했어요? V랑 이 직선을 비교를 해. 저 위에 있는 부분이야. 절대값 x가. V가. 여기잖아. 여기. 3보다 x가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부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했어?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문제를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데 그 예시를 들어준다면은 이런 예시가 있어요. y는 바로 x-1의 제곱이랑 1의 제곱 플러스 1이랑 또 자 y는이 아니라 이렇게 된대. 절대값 3 절대값 x-1 이렇게 된다는데
자,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원래 방법은 뭐야? 원래 방법 x가 1보다 작을 때랑 x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줘서 이거를 얘는 그대로 쓰고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써서 다 풀어야 돼 정답을. 개오래 걸려 진짜. 정신병 걸려 지우야. 너무 힘든단 말이야. 너무 힘들어. 알겠어? 너무 힘든데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복잡한데 이걸 할 거야 굳이? 나눠서 푸는 게 일반 방법인데 하지 말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이거 할 수 있어? 일반 풀법도 풀 수 있으려나? 풀어줘? 원래 방법으로도? 한번? 아니 풀어줘 봐? 할 수 있을 것 같아? 노가다만 계산만 노가다 해주면 돼. 이 원래 풀이는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푼다는 거지. x가 1 이상 x가 1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부등호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여기는 2의 x-1로 나오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2의 x-1로 나오겠지. 여기 똑같이 나오고 여기는 우변은 맞아 아니야? 이해했어요? 이렇게 해서 각각 구한 다음에 얘랑 또 겹쳐. 얘랑 또 겹쳐. 정답을 또 둘을 합쳐. 이해했어요? 복잡하지? 윤사! 복잡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빠른 풀법을 한다면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래프 잘 봐. 잘 봐. 얘를 x-1의 제곱 마이너스 4 2의 절대값 x-1로 일단 쓰시고요. 1, 마이너스 4를 찍어봐봐. 1, 마이너스 4 여기 있지. 사실 x축 y축도 그릴 필요도 없어. 필요도 없다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 절대값 x-1을 그려.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아요? 언제 만나니? 여기에서 만나지. 여기서 만나지. 괜찮아? 둘 다 축이 1이라서 둘 다 1에 대해서 대칭적이야. 그림 그리면 여기 다 대칭적이야. 여기에 대해서 1에 대해서 둘 다 축이 1이야. 그러면은 누가 더 작은 범위래? 지금 얘가 더 작은 거, 얘가 더 큰 거인 부분을 구하래잖아. 그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겠네요. 이 모아주는 범위가 정답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는 우리는 이 교점 하나만 구하면 돼. 왜? 이거 하나만 구하면 돼. 나머지는 자동으로 구할 수 있어.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가 만약에 5야. 그럼 여기가 4 차이 난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이야. 둘이 똑같이 4 차이 나야 돼. 그림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좌우 대칭이니까. 쌤의 얼굴을 코를 기준으로 왼쪽의 길이가 3이면 오른쪽 길이 3이잖아. 대칭이잖아 사람. 아니야? 쌤 얼굴 비대칭이야? 지우야? 대칭이잖아. 대칭. 이게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도 얼굴이라고. 얼굴 스파이더맨이야.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이게 모양이 길이가 같아야 된다고요 선생님들아. 괜찮아? 그러니까 자, 이 길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는 교점을 어떻게 구한다고? 얘네 둘이 그냥 같다고 하면 돼. 맞아? 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빼기 4지. 플러스 1 빼기 4 몇이야? 마이너스 3이지. 그거랑 2x 빼기 2랑 같다고 하면 되잖아. 지워져. 그럼 x제곱이 1 나오지. 맞아? 그럼 여기가 1인 거야. 1. 선생님, 여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1은 그거 하지 마. 사실은 얘가 이 y는 2x-1이라는 거는 이거 하나만 얘기하잖아. 여기 가짜근이 나오거든. 가짜근. 그거 필요 없어. 진짜근은 1이야. 그럼 1이랑 여기도 1이지. 1이 나온다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4. 근데 여기 2x 빼기 2고 여기 쌤 미안하다 얘들아. 여기 지워버리면 어떡하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 나오지. 마이너스 1. 이게 정답이 맞아. 이게 쫄지 말고 근해 공식을 써. 2풀마 루트 몇이야? 2풀마 루트 2 더하기 1 3이잖아. 이해했어요? 괜찮아? 그럼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여기가.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한글은 여기서 1 플러스 루트 3을 빼줘. 그럼 여기 몇이 나와? 1 플러스 루트 3을 빼줘.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온 거지. 정답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답이 되는 거야. 진짜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안 했어? 루트 5 맞나요? 어? 루트 5 맞나?
B 프라임 제곱마이너스 AC. 소리 2 플러스 루트 5. 여기도 여기 1 플러스 루트 차이가 나니까 여기 마이너스 루트가 돼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풀 수 있어. 이거 훨씬 나아. 이거 정답 여기 인수 근해 공식도 2번 써야 돼 여기에서. 윤수 알겠어? 진짜 알겠어? 정신 차리는 거 지금 중요한 거 아니까. 이렇게 가져야 돼. 알겠지 얘들아? 자, 정답이 그래서 따라서 뭐다? 마이너스 루트 5보다 x 2 플러스 루트 5다. 이렇게 사이가 된다. 대칭적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야 교점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알겠죠? 자, 그럼 이거 말고도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7번 네모. 절대값 함수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바로 절대값 ax 더하기 b c가 이거를 여기다 써야겠다. 안 되겠다. 근을 가질 조건을 얘기해야 돼요. 이해했어요? 뭐를? 근을 가질 조건. 절대값 ax 더하기 b 여기 부동화는 몰라. c 이해했어요? 괜찮아? 이거일 때 근을 가질 조건 뭘까? 근을 가질 조건 이거일 때 얘가 항상 얘보다 크다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크다라고 했으면은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면은 작다라 했으면은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면은 크다라고 했을 때는 어떨 때 정답을 갖는 거야? 근을 무조건 갖는데 근을 무조건 갖는데 그럼 언제야? C가 음수가 되면은 얘가 항상 근을 갖겠지. 얘 항상 양수니까. 이해했어요? C가 음수면 되겠지. C가 음수면 되는데 0이면 될까? 0이면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근을 안 갖겠지. 항상 성립한대. 지금 이게 항상 성립하다는 거를 푸는다는 거야. 자, 이럴 때는 C가 뭐면 된다? 첫 번째는 C가 음수가 되면 된다. 이해했어요? 자, 여기다가 아래다 써줄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될 때, 그리고 반대가 될 때. 자, C가 음수면 되겠지. C가 음수.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에서는 C가 뭐면 돼? 0이어도 상관이 없겠죠. 괜찮아요? 자, 얘는 이건 말이 안 돼. 이해했어요? 이게 절대값을 씌웠지. 양수지. 양수가 항상 어떤 양수인데 무한대도 나온단 말이야. 이런 그래프인데 무한대도 나온단 말이야. 어떤 상수보다 작다고 할 수가 없어. 이해했어요? 이런 해가 존재하지 않아. 여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항상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해가 없다라고 하면은 절대값 ax 더하기 b가 c랑 이렇게 부등식을 쓰는데 해가 없다. 그럼 c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요? 자, 이렇게 c가 뭐면은 해가 없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하겠어 이거? 불가능이지 여기는. 여기 불가능. C가 당연히 어떤 뭐 엄청 존나게 큰 수 갖고 와더라도 5,007억 갖고 오더라도 얘가 더 얘보다 클 수 있어요. x 값이 더 크면 되잖아. 이해했어요? 내가 어떤 이 C라는 거는 y 값 y는 C 상수함수야. 이 상수함수로 얘를 가다둘 수가 없어요. 더 큰 녀석이 존재한단 말이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불가능인 거지. 어떤 C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이 절대값, 이 Ax가 B가. 이해했어? 괜찮아? 자, 해가 없다고 했잖아. 지금 여기 C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얘는 가능하지. 어떨 때? 이 C가 뭐면 되겠어요? 이 양수인데 양수가 음수보다 작다는 말이 많이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여기 C가 음수면 되겠죠, 여기는. 괜찮아? 이해했어? 끝이야?
지우야 이거 하나인데 0 이하다라고 해야 돼. 0 이하 0도 돼. 왜? 생각을 해봐. 얘는 지금 양수지 지우야 여기 양수지 여기 양수지 왼쪽 양수지 오른쪽이 뭐야? 0이면은 양수가 0보다 작다란 말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해가 없다고 할 수 있잖아. 이해했어요? 작은 양수인데 0인데 0보다 작은 x가 있겠냐고. 그 양수 x가 있겠냐고. 없겠지. 어떤 x를 가지고 와도 말 불가능한 식이야. 이게 해가 없어요. 괜찮아요? 이해했어? 근데 여기는 내가 왜 불가능이라고 써놨어? 응? 자 여기는 왜 불가능이라고 써놨어? 여기는 왜 불가능이야? 아니 무조건 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어떤 C를 딱 잡으면은 어떤 C를 딱 잡아 무조건 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 C보다 큰 게 무조건 있어. 괜찮아? 여기 이 초록색깔 함수보다 -C 있어요. -C가 음수에 있으면은 얘보다 작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해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 이해했어요? 얘네들은 괜찮아? 근데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지. C 이하다 등호가 들어가잖아. 이해했어?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 등호가 없다니까.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얘 양수인데 C가 0이면은 양수인데 여기가 C가 0이면 얘 0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왼쪽이 0이 될 수 있어. 괜찮아? 왼쪽 0이 될 수 있는데 얘가 C가 0을 포함시키면은 0이 0 이하다라는 말이 가능하거든. 해가 하나가 존재하지. 딱 하나가. 괜찮아? 딱 하나 존재하는 해를 제외시켜야 돼. 완전히 해가 없어야 돼 지금. 이해했어요? 너 이해 안 됐지? 이해 안 됐잖아. 여기 문제를 봐야 돼. 일단 좀 적어보자 얘들아. 시험 많이 나왔으니까 문제를 좀 봐야 돼. 필기 한번 해보자. 설명해줄게 다시. 이해했어? 이해했어? A가 없는데 C가 AX 플러스 B보다 항상 작을 때가 당연히 있으니까 해가 없는 게 불가능하지 않지 않나? 어디 말하는 거야? 여기? 네. 영어 두 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 절대값 여기 문제에 있는 건데 x 더하기 11이 그리고 2분의 1 a 더하기 1 이렇게 했을 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a의 값을 구하라.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말이 안 돼.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해가 항상 존재해.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거야. 이 부등식을 푸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절대값 x가 이거 절대값 x가 4보다 크다 이러면 이걸 풀 수 있다는 거야. 항상 이걸 못 풀어? 이거 풀 수 있지. 쌤이 아까 한 것처럼 벌어져서 풀 수 있잖아. 근데 여기가 -4야. 이러면 풀 수 있을까? 풀 수 있지. 모든 실수 나오지. 괜찮아? 모든 실수 나오는데 근데 해가 아예 없으려면은 해가 없을 수 있을까 항상? 해가 없을 수가 없어. 해가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음수면 모든 실수 나오고 양수면 정답을 풀 수 있겠지. 괜찮아? 이해했어요? 근데 봐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3이야. 이러면 풀 수 있지. 정답이 나지. 근데 해가 없고 싶으면 여기에 -3 이러면 되지. 이러면 해가 없지. 이 절대값 쉬운 예에서 x에다 뭘로 하지? 이해돼? -3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괜찮아? 해가 없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 불가능이라는 거.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이런 말도 있어요. 9번으로 또 쓰면은 절대값 ax 더하기 b가 그러니까 C 했을 때 해가 존재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해가 존재한다. 오직 하나다 라는 말까지도 있어. 총 4개야. 따지고 보면은 오직 하나는 한번 머리 써서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해보고 그때 또 알려줄게. 해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얘랑은 또 달라. 여기는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건데 얘는 존재한다는 거잖아. 해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잖아. 해가 존재하려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
둘의 차이점은 뭘까? 얘가 4개다. 가능한 거 아니야? 뭐 어디에서? 여기에서? 아니 여기에서? 여기. 해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이거의 반대를 얘기한다는 거지. 해가 없는 게 아니다. 응? 여기를 반대로 해주면 돼. 뭔 말인지 이해했어? 아니, 예를 들어서 절대값 문제 있는 걸로 예시를 들어줄게. 절대값 x 더하기 2가 했는데 k가 여기가 지금 작대. 해가 존재하는 k의 범위를 구하래. 괜찮아? 야, 얘보다 작대. 절대값 x 더하기 2가 k보다 작대. 그럴 때 해가 존재해야 돼. 그럼 k가 뭐면 되겠니? k가 뭐면 되겠니? 영보다 큰. 양수면 되겠지. 그치? 양수면 되겠지. 풀 수 있겠지. 음수면 풀 수 있어? 음수가 작은 게 있냐고. 이 절대값 이 v자 모양이. 음수가 작은 게 없지. 이해했어요? 양수가 음수보다 작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해했어요? 괜찮아? 그래서 이제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얘를 반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괜찮아? 이해했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문제가 맞는 문제일까?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해야 될까? 절대값 x 더하기 2가 k 이런 부등식이 해가 존재하는 k의 범위를 구하래. 모든 실수 k는 어떤 k든 다 되겠지. 항상 존재하겠지 식이 해가. 이해했어요? k가 5든 5억이든 5천만이든 더 큰 값이 존재할 거야. 뭔 말인지 이해했어? 네. 완전히 여기랑 반대지. 그러니까 이런 C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런 C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불가능이라는 뜻은 이런 C가 이걸 항상 성립하게 하는 C가 존재하지가 않아. 이해했어요? 이 불가능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C 존재 X라고 쓸게 내가. 재밌지? 하고 있니? 다 적었어? 적고 있어? 응, 얼른 적어. 지우고 살짝만 조금 더 얘기할 게 있어. 살짝만. 살짝 얘기할 게 있어요. 두 가지 함수에 대해서. 이거 사진 한 번만 찍지. 찍어줄게. 살짝만 얘기할 게 있어. 아니다. 근데 그거 그냥 토요일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긴 한데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또 내가 자주 나오는 함수를 쌤이 만들었어. 함수를 또 토요일날 해도 상관없겠다. 어차피 숙제할 때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 적고